미국 시장이 주말에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모양새가 좀 안 좋죠. 음봉으로 그대로 밀려 내려갔는데 단순하게 이제 우려에 의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이제 반도 지수도 하락을 하고 반도 주가가 이제 그 엔비디아 목표가 하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엔비디아, 인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게 S&P 500도 1.7, 그다음에 나스닥, 다우존스. 자, 여기서 이제 전조 증상이 보였죠. 사실 이제 다우 지수가 전날 약간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있었죠.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갔는데 정확하게 이제 조금 방향이 밑으로 쳐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었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갭을 동반해서 바로 이런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쪽은 잘 버티다가 왜냐하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제 빠졌는데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하향 이런 것보다도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았다는 거죠. 이런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도 안 좋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쇄적인 거거든요. 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1년 기대 그러면서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뭐 5년짜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올라갈 거다. 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게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주요 원인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특히 이제 중국산이 저가 물품들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보편 관세 10% 이제 물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물가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걸로 대체가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대부분 또 그 10%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은 괜찮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계란 한 판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야 되는데 1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하나만 오른 게 아니라 10,000원 아니 좀 더 싸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식재료를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가공품 다 마찬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월간 단위로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쓰는 비용이 이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타 요소들 뭐 유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곁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를 보이는 그런 국면을 지표들이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선이 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있냐 아니면 호황기냐 침체기냐 이것은 50으로 이제 잡는데 이게 이제 50 밑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쇄 작용을 해서 주가 이제 밀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제 지표들 를 보면서 이제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같이 엮어져서 지금 이런 지표들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은 이런 건 이제 침체기로 이제 접어드는 거고요.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부담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잘 안 떨어져. 이것을 이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이유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성장은 저성장인데 물가는 이제 치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려감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올라야 되는 자리야. 올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자꾸 하려고 이제 예를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나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하락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나스닥의 월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상승하고 여기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나서 이제 같이 빠졌죠. 그러고 나서 얘는 계속 상승.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전지 잠깐 올라갔지만은 꼬꾸라 자빠졌고, 그러고 이제 미국은 이렇게 이제 월봉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상승해가지고 이게 쫙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 과거의 흐름하고 좀 틀리게 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주가들이 이제 경기 침체되면서 주가 참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이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언제든지 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확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돼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는 안 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자리라고 요런 식으로 가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격이 지금 보면 여기 엄청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늘리는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화되는 그러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쭉 빠져버리지 않고 처음에는 가격 조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기간 조정화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 카드가 너무 많아요. 미국 시장에. 지금도 미국 시장 한 두 차례인가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3번 했나요? 작년에? 아직도 4% 초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준금리가 카드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잘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월봉을 보니까 이제 너무 가팔라서 그런 거지. 주봉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벌써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주봉이. 그러면 이제 제가 일봉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이제 요렇게 이제 쭉 상승을 해서 요렇게 되면서 기간 조정화 될 거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AI 720조 투자한다 해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살아나고 조금 더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지 그거 아니면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쭉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 고점이 좀 거의 일정했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밀리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하락 채널 있죠? 막 빠질 것 같지만 이렇게 안 빠져요. 이러면서 약간 고점 저점이 같이 조금 낮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 받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지만 많이는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기업 실적들의 발표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모멘텀적으로 보면 지금 소강 상태예요. 소강 상태. 그러니까 이게 소강 어닝 시즌도 이제 끝났고 다 소강 상태라고.
그럼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봉과 일본 간에는 이제 옆으로 끼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근데 원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주봉만 봐도 그렇게 뭐 옆으로 많이 낀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주가가 크게 가격 조정을 크게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런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주봉간에 보면 이런 거 이탈하면서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연동은 되지 않겠습니까? 연동은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들이 이제 한꺼번에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뭐 국가양,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대로 또 대규모 리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합해서 주가 하락을 했는데, 일봉을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그렇다고 많이 이제 뻥 터지면서 상투의 징후가 나오면서 뭐 빵 터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조금 더 이어가더라도 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요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갔잖아요. 그냥 뭐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내려오면 요런 121선이죠. 121선 정도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옆으로 기고 또 반등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 당분간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됐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종전되면은 좋아요.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뭐 증시를 끌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뭐 증시가 확 빠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조금 더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을 와서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어떤 양태가 나올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하락을 하면 자꾸 양봉이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조금 뭐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많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001 그죠? 전일도 이제 바로 저가 매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5일선 지지를 했는데 이제 11선 정도 좀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와.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밀리기 때문에 분할로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락할 때요, 분할로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다고? 양봉이 나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음봉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저가 매수 심리가 들어가니까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다시 원대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균형이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또 한 차례 정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3% 금리를 2.75%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 방향성은 조금 비슷하게 좀 움직일 수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자꾸 올라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막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대부분 그래도 주가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긴 하죠. 같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국 시장이 빠질 때 같이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은 어때요? 그것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이제 그 하락을 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밀릴 소지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11선 전후 부근에 오면 매수의 구간으로 좀 잡아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우리나라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 오를 때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나은 그런 시장이 3년 만에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막 밀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옆으로만 기어도 우리나라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대신 이제 뭐 미국 시장도 흐름을 또 봐가면서 이제 매매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정도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야. 코스닥 시장도 이제 관세 이런 부담이 있지만 미국 시장은 관세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치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에 대한
부담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미 다 예견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라 거기서 추가적으로 막 저거 하지는 않아요. 악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 관세 인상한다 해서.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 물가 부담이 저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슬 이제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슬슬 이제 물가를 좀 다운 좀 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니는 조금 이렇게 좀 면제. 그러니까 교역 불균형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전술을 좀 쓸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은 기회로 또 요번에 눌리면은 좋은 기회로 이제 잡는다. 이렇게 좀 보시고 대신 이제 첫 조정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첫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대뜸 막 빡 들어가는데 음봉으로 좀 흘러내려 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르고 채팅 어플 우리 이제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그 오르고 채팅 어플이라고 있는데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기가 막힌 수익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지하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최고급 정보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르고 채팅 어플은 무료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한글로 오르고라고 쳐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인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해라고 로그인해. 그럼 이제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에 방 제목도 무료방 다 돼 있어요. 평생 무료입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슬기롭게 잘 긋고 가시고 대박의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